불붙는 선두 경쟁입니다. 좀 전에 사실은 이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패널분들 말씀을 좀 제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 이제 야권의 이 경쟁 구도가 어떻게 흐르고 있느냐를 좀 짚어보는 내용이었기 때문에요.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내용 여기서 충분히 다룰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패널분들께서도 많은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우선 저희가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변화부터 준비한 판을 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체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2주 전 조사와 비교를 해보면 이재명 경기지사, 윤석열 전 검찰총장, 홍준표 의원,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순입니다. 자, 윤 전 총장이 2.3%포인트 하락하고 홍 의원은 7.5%포인트 급상승하면서 3위로 올라섰습니다.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가 두 가지 의미를 보여주는데요.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윤석열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지금 나왔고요. 또 하나는 지금 홍준표 후보가 4위에서 3위로 뛰어올랐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야권 후보 적합도 면에서 본다 그러면 거의 격차가 굉장히 컸었는데 그 격차가 줄어들어서 오히려 지금은 넘어서는 홍준표 후보가 좀 윤석열 후보를 앞서는 그런 결과까지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상당히 흐름의 어떤 변화가 지금 만들어진 그런 여론조사 결과다. 여기까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저희가 또 하나 더 준비한 이 조사를 보면서 분석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네, 자,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입니다. 지금 보시다시피 홍준표 의원이 32.6%고요. 윤석열 전 총장 25.8%입니다. 이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홍 의원이 앞섰는데, 자, 그러면은 이제 1강 독주 체제에서 2강으로의 구도 재편으로 이어지겠습니까? 구도가 1강에서 2강으로 된 거죠. 그럼 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가 보여주는 거니까 그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가 놀라울 정도인데 저게 왜 그래 됐느냐 따지고 보면은 뭐 홍준표 후보의 4년 전과 다른 모습도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가 어찌됐건 이런 뭐 여러 가지 의혹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실망 내지는 뭐라 그럴까 조금 불안감을 가진 지지자층들이 최재형 후보를 대체로 생각했다가 거기로 안 가고 홍 후보 쪽으로 몰린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. 또 하나는 오히려 좀 유심히 봐야 될 게 저런 뭐 야권 후보 적합도라는 펑퍼짐한 표현보다는 국민의힘 지지자층 내에서의 윤석열, 홍준표의 지지도 변화를 유심히 봐야 되는데 거기를 보면은 거의 원탑, 그냥 굉장히 60% 이상 지지를 받던 윤석열 후보가 좀 많이 빠지고 홍준표 후보가 저희가 그 수치가 저희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말씀해서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흐름은 그랬다는 말이에요. 흐름은 그래서 그 대목을 오히려 좀 더 국민의힘 지지자층 내에서의 홍준표와 윤석열의 그 지지율 변화를 좀 더 의미 있게 보는 게 훨씬 더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경선을 앞두고. 네,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간의 신경전 대단합니다. 어떤지 보고 가겠습니다. 손준성 검사가 김웅한테 자료를 주고 그 자료를 주는데 검찰총장이 양해를 했느냐? 그게 팩트예요. 그 팩트만 가리면 될 걸 왜 그걸 정치 공작으로 몰고 가느냐? 왜 저런 식으로 막 얽히고 설키고 당까지 엮어서 들어가느냐?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. 경쟁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저쪽에서 총을 한 방 그냥 날리니까 바로 올라타가지고 그렇게 합니까? 변호사님, 자, 윤 전 총장 측은 어설픈 공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근데 홍준표 의원 측에서는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후보 개인의 문제에 당이 올라탈 필요가 없다,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앞서 본 이 여론조사 결과들도 이 고발사주 의혹 굉장히 직격타가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캠프에서는 어떻게 분석하세요? 이 부분이 반영이 아직 됐는지 안 됐는지 추세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께서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한테 자료를 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전혀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됐고요. 두 분 다 한 명은 기억 안 난다, 한 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당 대선 후보가 이렇게 자료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부적절해 보입니다. 그리고 이제 당까지 엮어서 들어가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
안타까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보자가 우리 당적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고 네. 김웅 의원도 우리 당에 있는 분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빨리 사실관계를 밝히고 지금 이제 오늘 윤석열 캠프 총괄 실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주장한 것처럼 박지원 게이트, 국정원 같은 외부의 세력이 개입돼 있느냐 이런 부분도 밝힐 필요가 있는 거지. 이 당 내부에 이 부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걸 확인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을 일부러 엮어서 들어가는 거는 아니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. 저는 홍준표 후보가 장점도 분명히 많은 분이라고 생각해요. 간결한 메시지. 그리고 이제 이런 메시지가 또 촌철살인 이런 표현을 잘 하시니까 인상이 깊고 이런 부분은 네. 있지만 그렇지만 사실 이 부분에서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사실은 홍준표 후보가 더 나오지만 다자 구도라든가 양자 경쟁력, 본선 경쟁력은 또 윤석열 후보가 잘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누가 본선 후보가 될지 그다음에 누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생각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홍준표 의원 이 상승세 속에서 여권과도 충돌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재명 지사와 설전을 주고받고 있는데 홍준표 의원이 이재명 지사의 형수 욕설 논란을 언급하니까요. 이제 이 지사 측에서는 성범죄 자백범이라고 논평을 했고 이에 대해서는 맨 처음 이제 법적 대응까지 얘기가 나왔다가 다시 입장을 바꿔서 뭐 법적 대응까지는 안 하겠다라고 하지만 교수님 신경전이 굉장한 것 같죠? 그렇죠. 이거는 약간의 전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이재명 지사를 때리는 데에는 지금의 어떤 이재명, 윤석열의 어떤 구도를 깨고 이제는 이재명 대 홍준표의 구도다. 이런 것을 이제 각인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의도적으로 좀 공격한 측면이 있는데 네. 거기서 이제 강하게 대응이 오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간다 그러면 진흙탕 싸움의 어떤 이미지를 또 덮었을 수 있다. 이런 판단이 오늘 좀 이런 자제하는 SNS를 남긴 것 아닌가. 그런데 저는 뭐 이 이후에도 이 SNS가 기준이 돼서 네. 이런 어떤 조금 국민들이 보기 싫어하는 어떤 그런 논쟁, 논란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. 네, 이번 순서에서는 국민의힘 경선 상황을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 중심으로 분석해봤습니다.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